안녕하세요. 종수술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시장은 코스닥이 0.57% 그리고 코스피가 0.19%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 오전엔 코스피가 강하다가 중간에는 또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다가 마지막은 또 코스피가 조금 더 덜 떨어지고 끝났다. 금요일날은 항상 투심이 떨어지고 오후에 팔기 바쁜 사람들이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은 이 미국 나스닥과 다우가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금요일 새벽이죠.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악재를 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희한하게 이놈의 시장은 하락할 때는 같이 병행을 해서 가고,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은 빠지기 바빠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미국 시장에서 뭐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쪽 나라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네 나라가 빠지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지네 나라가 오르면 우리나라 이 주식 매매를 하는 분들이 기대할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전에 살짝 한 5분 정도 올려주는 척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쳐밀어요. 이 평상시 맨날 습관이거든요. 10번 중에 한 번 정도만 갭을 띄워놓고 그대로 날아가지, 나머지는 갭 띄우면 무조건 쳐 누른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코스닥은 한 번 더 밀었죠. 아무튼 시장 자체가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뭐라 그럴까요? 시장을 너무 많이 빼면 겁에 질려서 안 들어올 거고, 너무 올려놓으면 다들 수익 실현할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매하게 모양을 만들면서 분봉상에서는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빼고 간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걸리적거릴 수 있는 데까지는 웬만하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걸리적거릴 수 있는 데까지는 한 번씩 다 빼고 간다. 누르고 나서 올라오면 다 빼고 다시 간 다음에 여기 한번 눌러놨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다 뺀다라는 거죠. 그냥 뺄 수 있는 데까지는 웬만해선 다 빼고 간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참 애매모호하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막 5에서 15% 종목을 선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애초에 다 안 좋다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3에서 7% 사이 정도가 빠진다 라는 관점이면, 애매하게 흐를 때는 뭔가 그렇게 나쁜 거는 없는데 시장을 눌러야 될 때는 선별적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그 종목 위주로 최소 5에서 15% 이상을 밀어요. 그러면서 뭘 맞춰? 지수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닥 뭐 별로 오늘은 그냥 그랬네. 어떤 분들은 신발 욕이 막 절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뭐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코스닥은 일단 고점을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점을 높였어요. 근데 그대로 쳐 눌렀지만 그래도 아직은 요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요 박스로 본다면 밑박스 여기에 중간 박스에서 일단 유지는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여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양봉으로 뽑아낼 거냐, 뭐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봉도 애매하죠. 지금 5일선을 확실하게 찍지도 않았거든요. 여기서 한 차례 버티면서 5일선을 밑으로 까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위로 갭 띄워가지고 5일선 밑으로 깔고 한 차례 눌렀다가 위로 당기는 그림이 최상이고, 아니면 그게 두 번째고,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눌러놓고 다시 올라오면서 그 다음 주 잡아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코스피도 뭐 매한가지죠. 수급이 약하니까 여기 3200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 나왔고, 오늘 흐름 자체도 밑에서 쳐 올리는 이 추세는 크게 깨지 않았다. 깨지 않았지만 여기 중간값 위로도 지금 현재는 올리지 못했다라는 관점이에요. 올렸다가 일단 다시 눌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3040포인트 정도 여기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어찌됐든 이 중간값 위로 메꾸는 자리가 한번 나와줘야 그 다음을 또 노려볼 수 있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으로 돌아와서 자, KPM 테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상승 마감을 했어요. 5% 정도. 그러면서 이제 3,3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계속 3,000원 밑에서 움직이다가, 그죠? 3,000원 밑에서 움직이다가 3,000원을 회복하고 나서부터 이 위에서 지금 현재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윗꼬리를 어디? 여기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주가를 내려치지 않는 이상 뭐다? 요 자리를 잡아먹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여기 윗꼬리에 대한 중간값을 금요일날 살짝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유지하는지를 보시고, 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최근에 고점 나왔던 3,465원을 잡으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거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 3,590원 부근 정도, 이 자리는 무조건 한번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갈로는 갑니다. 시장의 영향과 눈치와 그런 거를 볼 뿐이지 갈로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대웅제약,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쵸? 좋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요 자리를 확인했다. 164,500원 요 자리로 확인을 했고, 요 자리까지 무조건 간다 그랬죠? 요 자리를 확인했고 살짝 뚫어서 일단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이 구멍 뚫은 데를 때려 부시고, 이게 벽이라면 때려 부시고 이 위로 올라타서 이동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면 한번 뚫어놓고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153,000원까지 열어놓고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쳐올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요렇게 쳐올릴 거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앞차기 차트로 슬금슬금 올라갈 거냐. 175,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갈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뭐 그럼으로써 대웅도 아직 얘는 4만원도 못 왔으니까 이 4만원 체크 넘기면 44,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총리 관련해서 수산중공업 별로 힘이 없어요. 정치 테마주 윤석열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다 힘을 받는데, 얘는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소외받는, 소외? 그냥 왕따? 그렇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 이 갭자리를 다 메꿨어요. 그죠? 어찌됐든 갭자리는 다 메꿨다. 그러면 다 제껴두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길게 보는 관점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요 자리거든요. 4,25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이 어깨뽕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5,600원, 그러니까 5,700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죽어야 돼요. 뭐든지
차트는 명분 만든다 그러잖아요. 요런 자리까지 눌러놓고 올라오면서 쳐맞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요대로 눌러서 죽는 그림은 안 나와요. 근데 좀 과하게 말 그대로 욕심이 지나친 주포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자리보다 더 눌러놓고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쌍바닥을 만든다라는 근거를 어줍지 않게 말 그대로 지들이 생각했던 이 종목을 누르고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50억이었는데 에이씨 플랜 B 100억을 쓰고 뭐 상승률을 줄이더라도 수익금만 많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건.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의 자리는 이제는 기술적이든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추세적인 여건으로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렇게 추세를 잡고요. 대충 요렇게 잡을까요? 요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자, 요렇게 추세를 잡아놓고 자, 요렇게 추세를 잡아놓고 여기에 중간값을 딱 그려보면요, 지금 현재의 흐름이 뭐예요? 계속 이 중간값의 밑에서 지금 움직여요. 뭐가? 주가가. 그러니까 눌릴 수밖에 없는 위치다. 나는 안전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위로 올라오고 나서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종목이 갈 거라는 걸 확신하고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이제부터는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맞아요. 나는 안정적인 투자야. 그거는 5,5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나쁘지 않다 라는 관점이고요. K탑 리치가 우선은 대장이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눌러놓고 수산중공업이 얘도 이런 관점이거든요. 요렇게 관점을 가져놓고 요런 흐름을 만들다가,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요런 흐름을 만들다가 여기서 버티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한번 올린 거예요. 얘가 이게 강하다라는 거죠. 가볍다라고 볼 수도 있고. 수산중공업은 희한하게 힘을 못 써요. 대장이라는 애인데, 그죠? 얘는 요런 그림인 거고, 얘는 어차피 갭이 있기 때문에 갭자리를 메꾸러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K타립치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자, 지금의 자리에서 2,100원 부근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한 번은 더 위로 올려 줄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아직은 끝이다 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다. 신고가를 한번 갱신하기도 했고요. 이 위에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 윗공기를 제대로 맡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살짝 뚫었다가 누군가 밑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쫙 끌려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표현이 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냄새는 한번 고기 냄새를 맡았으니까 이제 이 밑에서 계속 여기 고기 냄새가 생각이 날 것이다. 뭐 언젠간 꼭 여기 먹으러 가야지. 살짝 맛봤는데 너무 맛있었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아직 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이제 내년 선거기 때문에 이제 슬금슬금 관심 가져봐야 될 때고요. 문제는 이 종목이 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오래 걸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대신에 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 이격 자리를 다 매꾸로 내려왔다 갈 거예요. 결국엔 실패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실패. 제대로 눌러놓고 다시 자리 잡으면 그때 할래. 그때로 뭐 방향을 돌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무작정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주식은 그런 관점이고, 조선주 중에 뭐 STX 엔진, 중공업이 있지만 저는 엔진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공업이랑 있지만
어제 이 중공업만 유일하게 좀 많이 빠졌어요. 뭐 회사에 무슨 악재가 있다라 글쎄요. 이 종목만 뭐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네이버 게시판이든 뭐든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20일날 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을 오늘 좀 던지면서 반씩 던졌다고 볼 수 있죠. 50%씩 던지면서 주가를 굉장히 쳐밀었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거진 다 깨졌는데 여기 갭자리를 메고 갈 건지 6,600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밀리는 부분인데 이거 일봉이 보이질 않네. 잠시만요. 너무 안 보이니까 지표 설정해서 일목균형표를 일단 삭제를 하고. 그래도 안 보이나요? 뭐야 이거는. 일목균형표가 일목균형표를 삭제를 했는데 저지랄하고 있어. 자, 지표 설정해서 안 빼냈네. 그래도 안 보이네요. 그냥 분봉으로 볼게요. 자, 분봉으로 보면 밑에서부터 강하게 쳐올렸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렇게 한 방, 그리고 두 방, 세 방 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흘러내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할 수는 있는 자리다. 일봉이나 주봉 그런 부분을 봐야 또 정확하겠지만 제 차트상에서는 보이질 않네요. 60분봉 상에서는 7,100원대 7,200원대가 하나의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긴 하네요. 그죠?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자리까지는 메꾼다. 왜? 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어찌됐든 이 STX 중공업이 또 도산에서 개인이래요. 회생 절차를 받지 않는 이상 이래나 저래나 이 문정부에서는 조선주가 움직여야 된다. HMM 많이 갖고 이제 그 종목에 있는 수급을 어느 정도 다른 조선주로 돌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STX 관련된 예전부터 너무 못 갔다라는 거죠. 많이 밀렸고 그만큼 오랜 시간 보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못해도 뭐 100만원, 200만원까지는 어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1,000원대인데 만원, 2만원은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라고 볼 수 있고요. AB 프로바이오 얘도 금요일에 좀 많이 빠졌죠. 희한하게 얘는 많이 빠졌는데 엔투텍은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왜? 얘는 미리 빠졌으니까. 미리 많이 쳐 밀어놨기 때문에 뭐 전환사채다 뭐가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밀어놨기 때문에 얘는 오직 여기 2,3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여기 매수매도가 많이 나왔던 요 자리 밑으로 한 차례 더 하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요일날 이 고점을 이게 바닥을 확인하고 온 거죠. 2,600원을 못 넘겼어요, 아직은. 어찌됐든 2,600원 위로는 올라와야 다시 한번 3,200원 부근까지 좀 체크한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AB프로바이오는 반대의 영역이죠. 그죠? 엔투텍하고 보면 엔투텍은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 밑바닥까지 쳐낸 거고
거기에 비해서 에이프로바이오는 여기까진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여기서 엔투텍은 밑으로, AB프로바이오는 위로 올라온 거예요. 뭐 얘는 뭐 자회사, 나스닥, 뭐 상장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슈를 좀 붙여서 움직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여기 1690원을 살짝 깨고 눌렀어요. 그러면서 어제 들어왔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간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현재 자리에서 눌림은 있지만 이 눌림이 1350원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렇게 딱 선을 그어보면 뭐예요? 여기가 딱 중간값이에요. 지금 현재 이 흐름상에서 이렇게 보면 중간값은 아닌데, 무슨 말이냐, 그냥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는 자리, 그리고 밑에 캔들이 내려와 있는 자리, 그러니까 딱 여기가 중간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13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아직은 위로 올라갈 희망은 분명히 남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장 막판에 쓸데없이 쳐 올려놨다가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하락하는 시장이었죠. 뭐 일부러 올려놓고 말 그대로 조정은 주긴 줘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관점인 거죠. 쓸데없이 올려가지고 쳐 누르면서 팔았던지, 아니면 밑에서 조정받기는 애매하니까 한 차례 위로 올려놓고 조정을 받은 그림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찌됐든 여기 상한가를 치고 나서 그냥 개파락으로 밀고 이 위로 한 번도 다시 한번 머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번 저는 봐야 될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 그렇다면 손절은 11,000원인 거고, 당연히 이제는 11,000원인 거고,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위로 올라갈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매물대가 있었던 자리, 여기도 매물대를 만들었던 자리.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대한과학은 그에 비해서 좀 많이 눌렀다 라는 부분인데, 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콜드체인으로 엮었던 부분이고, 그런 이 유통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힘이 없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다른 종목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좀 약할 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힘이 좀 아직까지는 없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현재 자리에서 15,000원이죠. 1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가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18,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볼 이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우리바이오와 대한과학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죠? 우리바이오도 단기적인 관점은 5,150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시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여기 시가 부분까지 다시 눌렀어요. 그대로 누른 자리지만 42,500원 정도만 손절 잡고 얘는 대응해 보셔도 된다. 어찌됐든 얘는 바닥이다. 이래나 저래나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바닥이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바닥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월봉상에 있죠.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요 자리가 아니라면
요 자리라면 그냥 요 자리는 지켜볼 만은 하다. 왜? 여기까지 밀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여기를 지지받고 나서 올라올 땐 여기까지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해요. 이런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정말 난 단기적인 관점이야. 근데 솔직히 빠른 종목을 찾는다면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느리면서 가볍고 느리면서 한번 튈 때는 빠르고 아니면 그냥 스물스물 그냥 갈 거라면 굳이 짧은 손절을 잡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타 종목 움직임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이 매물은 한 번 정도 확인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넵지노믹스도 좀 많이 밀렸죠. 실제적으로 5월 3일 이 뭐죠?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서 밀렸던 종목들이거든요. 아까 제일약품도 마찬가지고 다 흐름이 이런 그림이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이에요. 현재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분봉상에선 강하게 눌러놓고 실제적으로 거래는 안 터졌지만 눌러놓고 다시 올라오면서도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매물을 지금 못 뚫고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왜? 요 자리에 대한 매물 자체가 여기보다는 거래량이 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 위로 못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에서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18,500원까지는 눌릴 수 있지만 요 자리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뭐가 어찌됐든 요 자리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와야 된다. 24,000원.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mRNA 종목들이 다 빠졌죠. 진원생명과학만 그동안 못 올랐다고. 그리고 제넥신은 토종 백신이긴 한데 그건 별개네요. 진원생명과학만 못 올랐다가 좀 올라오는 관점인 거고, 이현제약은 사실상 눌렀어요. 한 130, 150%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바닥 대비해선. 그죠? 실제적으로 올라왔던 자리로 따진다면 아직 100%까지도 못 올라온 종목이에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튀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 개별적인 종목은 멤버십을 좀 이용해 주세요. 그래도 그런 프로가 있으니까 저를 후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좀 받아 주시고요.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이 상승을 했다가 눌렸고, 그러면서 일단 이 상한가 부근에 나와 있는 갭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메꿔놨다. 그러면서 5일선을 밟고 반등하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내준 부분인 거고요. 딱 애매하게 좀 갖다 놨어요. 자, 애매하게 갖다 놨고, 이 분봉상에 봤을 때 그럼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을 본다면 실제적으로 여기 자리 하나 남는 거고 31,900원, 그리고 구름대로 따진다면 31,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죠. 그 외에는 뭐다? 여기까지가 갭이 엄청나게 벌어진 자리예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까지 갭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치상은 맞아요. 왜? 여기서 여기가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5일선으로 5분봉으로 보더라도 여기거든요. 이슈가 터지면서 강하게 쏴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요 윗자리에선 지지가 나와야 얘가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을 갱신하든 뭐가 어찌됐든 이 39,500원에서 4만원 정도는 한 번 더 찍고 쌍봉의 모양을 만들고 죽을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래나 저래나
32,000원에서 31,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체크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자리가 딱 지지라인이죠. 120분봉 60분봉으로 보면 이 평이 그나마 버텨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왜? 캔들상에서는 지지할 자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에서라도 지지할 수 있게끔 혹은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털어내는 물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거지로라도 누르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지금 이 하단 밑바닥에 놀고 있죠. 그럼 여기 찍었으니까 위로 한번 올라올 때 여기를 못 넘기면 다시 한 차례 누른다라는 거고, 넘기면 한 번 더 고점 확인, 요 자리도 넘기면 다시 한번 신고가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종목 바라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여전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더 위로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에서 하여튼 농협이 별로라. 시간에서 상한가에다가 물량을 일부 걸어놨는데 그게 본정가에 팔렸더라고요. 내가 실수를 한 건지 또 얘네들 시스템이 문제인 건지 하여튼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좀 나무를 쓰는데 옮기고 싶은데 그걸 또 다시 옮기고 또 다른 HTS에 적응하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은 쓰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자 지금의 자리가 딱 단기 저항 자리예요. 단기 저항 자리를 계속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월요일날 한 번은 위로 올려다 놓고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그게 안전해요. 그게 아니라 또 월요일날 이렇게 쳐 올려놓고 월요일에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리고 화요일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월요일날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고 화요일날도 한 번 더 눌러버리면 다시 올라갈 때 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아니면 아예 그거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이 폭이 너무 커요. 한 10% 정도를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무조건 그냥 25,00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는 그림을 나타내주면 27,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눌렀다가 간다면 고민을 한 번은 해봐야 된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언젠간 올라오겠죠. 언젠간 다시 또 올라오는데 이 기회비용을 엮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정리하고 혹여나 정리하고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근데 안 내려와 버리면 그냥 가는 거고,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판단을 잘 해보셨으면 하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13,500원 부근까지 정말 밀렸어요. 참 13,500원 부근까지 최초 영상에 13,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더 내려놓은 자리인데 13,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어찌됐든 13,500원을 밟고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었고요. 이래나 저래나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15,500원에서 15,700원 부근이죠. 이 자리를 넘는지 꼭 체크하셔라. 꼭 체크하셔라. 왜? 하락 A, B 이 자리 못 넘기면 C파가 밑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넘기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C파의 하락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대신 그렇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누르면서 모양을 만드는 자리, 혹은 여기까지 누르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아직은 끝난 종목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도 한 차례도 눌렀죠. 누르면서 여기
이 몸통 자리를 살짝 깼는데 여기 갭자리가 여기 18,300원이거든요. 그럼 굳이 이 갭자리를 메꿀 이유는 없는데 서린바이오는 실제적으로 흐름이 좀 많이 깨졌죠. 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서 그닥 힘이 없어요. 위아래 놀링을 하면서 주가를 밑으로 내린다라는 거, 이 놀링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털고 나갈 수 있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의 자리 역시도 그런 흐름인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또 잡아볼 수 있겠죠. 다 이렇게 중간감 밑에서 놀고 있는 그림은 사실상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럼 아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이 바닥을 찍는 자리에서 매수의 관점이든 뚫고 올라와서 지지하는 부분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여기서 지금 이 캔들이 이렇게 놓으면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와서 이 자리를 넘길 뻔 했는데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밑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자리만 넘기면 여기까지는 올라올 텐데. 그러면서 그냥 금요일 자체는 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한 번 정도 위로 상승하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보자. 대신 2만원 손절 잡고 2만원에서 19,5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관점, 그러니까 이 갭자리까지만 메꾸되 이 첫 번째 상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좀 이 종목이 한 차례 위로 올라오는, 어차피 신고가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신고가 자리인데 좀 신고가도 그래도 많이 올려다 놓긴 했어요. 15,000원에서 29,000원이면 딱 100% 올린 거거든요. 아까 이현지하고 좀 다르게, 그죠? 시작하는 자리에서 100%를 쳐 올려놓고 누른 거예요. 그래도 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긴 하지만 걔는 그래도 무겁고 그 다음에 움직였던 부분 중에 얘가 대장이라면 100% 상승은 좀 약하지 않나 라는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거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세스바이오, 얘 찍을 때 다 찍었어요. 이제 찍을 자리 다 찍었고 한 번 더 눌린다 하더라도 22,00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3만원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박스 자리 뚫고 내려앉았죠.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여기죠. 여기. 말씀드린 자리까지 딱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자리에서 버티고 이걸 너무 뭐라 그럴까, 빠른 시일 안에 쏴버리면서 너무 금방 가버렸거든요. 금방 가면서 차라리 거래를 빵 터트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입장에서 만들어 놓고 올라오다가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위에서 누르는 이평선, 그리고 지수가 안 좋으니까 맞고 밀렸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의 자리는 한번 도전해볼 자리다. 이제 분할적인 관점이든 뭐 어쨌든 간에 요 자리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 완벽하게 이 박스의 흐름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 박스가 요런 박스였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린다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22,000원. 그래야 딱 여기가 중간값이니까, 그죠? 중간값이니까 딱 그런 그림인데, 또 다른 박스로 본다면 요렇게도 하나의 박스권으로 이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7,000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다시 3만원 부분까지 한 차례 올라오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구름대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를 못 올라타면 앞으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올해는 없다라는 거죠. 올해는 이 밑에서 횡보하든 아니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뚫고 올라서든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8월달 안에 얘는 결론 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옆으로 기어 나가서 내년이나 내후년을 기대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설거지 자리로 끝난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도 별로네. 설거지 자리로 끝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22,000원은 무조건 칼손절을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 라는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 22,000원은 무조건 칼손절, 종가상 칼손절이고, 좀 많이 밀린다면 21,000원인데 굳이 여기까지 21,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42,000원까지는 열린 자리거든요. 사실 열린 자리기는 한데 한 번 갔다 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 31,500원이 된다라는 거고, 조금은 애매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수 자리는 맞다. 대신 이게 강하냐 못 강하냐의 관점이지, 27,000원을 넘기냐 못 넘기냐의 관점. 넘겨야만이 다시 3만원 3만원 넘겨야만이 또 한 차례 34,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어찌됐든 좀 전자의 흐름으로 차트를 만들어주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갖고 남아있는 게 얘와 HLB 제약이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HLB 제약은 계속 횡보 중이죠. 그죠? 여기서 뭔가 수급만 받쳐주고 터진다면 빵 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렀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은 들어오지 않을 생각인 거죠. 아직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을 생각인 거예요. 계속 고점을 낮추거든요. 그죠? 그럼 한 번은 눌렀다가 다시 자리 잡을 때가, 그때가 기회일 가능성이 분명히 나타난다. 왜? 이격이 많이 벌려놨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면 뭔가 이슈 만들어서 지금 싸줘야 돼요. 그죠? 그러기 전에 얘도 그런 그림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에 맞춰서 우리 또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돈을 좀 버셨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신다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리딩과 뭐 공부방도 좀 많이 이용 부탁을 드릴게요.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아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